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테크 14번째 진행하는 닉네임 부대표이고요. 예, 오늘은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예, 여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터라고 합니다. 네, 피터님, 네, 오늘은 제가 필리핀 재테크라고 해서 필리핀 재테크의 신, 신. 예,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때까지 아, 필리핀에 투자를 뭐 사업을 해서 뭐 수익을 완성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그럼 피터님은 필리핀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네, 뭐 필리핀 전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네, 제가 있었던 지역이 필리핀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세부, 세부, 예.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쪽에서 제가 한 11년 정도 사업을 하고 이제 2014년 말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피터님은 필리핀으로 가신 게 나이가 언제 몇 살일 때였어요? 30대 중반, 네, 그렇죠. 30대 중반, 한 네, 35에 갔다고 하면 네, 될까요? 34, 5, 뭐 예, 정도, 다오에 네, 가서 그럼 2004년도에 가서 2014년도에 오신 거죠. 예, 예. 그럼 10년을 거기서 사신 거예요? 만 11년 정도, 예. 와, 대단하다. 그때 이제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그때 돈이 아무것도 없으셨다면서요? 예, 뭐 빌려서 갔습니다. 빌려서? 예, 그럼 궁금한 게 피터님은 34살까지 예. 회사 안 다니셨었나요? 회사 다녔는데 뭐 재테크를 전혀 안 하고, 적금도 안 하셨어요? 네, 뭐, 34살까지?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예, 좀 혈기도 왕성하고, 예. 또 뭐 벌어서 쓰고 또 벌면 되지 뭐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잠깐 음, 그냥 그 회사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시간이 있길래 예, 필리핀에 잠깐 어학연수차 예. 이렇게 갔다가 뭐 눌러앉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피터님은 제가 모신 이유는, 그때 34살까지 전 재산이 하나도 없으셨죠. 그래서 지인에게 마이너스 5천,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또 빌려서, 네. 그래서 신용은 있으셨나 봐요, 지인에게. 예? 5천만 원 빌려준 친구? 뭐 아는 지인. 예, 아는 지인이 이제 빌려줘서 11년간 해서 11억, 11억을 현금으로 챙기셔서 네, 45살 때 다시 한국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11억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렇게 필리핀을 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을 가지고 11억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피터님이 이렇게 흑자를 내셔서 왔을까요? 요즘 뭐 결혼도 포기했다, 연애 포기했다, 뭐 다 포기하잖아요. 이렇게 직장 잡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 예. 친구들한테 되게 희망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피터님은. 제가 예, 뭐 상황을 예, 잘 그때 상황도 그렇고 저도 뭐 운도 있었고 뭐 그래서 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뭐 굳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래서 요즘 뭐 신문에 매일매일 신문에 나잖아요. 뭐 직장 구하기 어렵다, 뭐 돈 모으기 어렵다. 그래서 대출 많이 해주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저도 20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음, 직장은 한 5년 다녔는데요. 거의 거의 자기 개발하느라고 살았어요. 20대. 아, 뭐 배우고 외국 가고 돈을 모은 적이 없어요. 20대 저도. 예. 그러니까 20대는 원래 돈이 안 모여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시절이 지금과 같이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호경기였고 사실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예. 금리가 8% 10% 근데 호경기였지만 그때 우리 경제 성장 IMF가 IMF 있었잖아요. 직후에 예, 1998년도 예. 직후에. 직후에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다가 네. 이제 또 다시 뭐 그런 호경기여서 예, 취직할 그렇겠네요. 수 있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저는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우리 피터님은 이제 필리핀으로 가셨네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정말 네. 갔다가 그러니까 뭐 우연한 기회에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뭔가 한번 또 젊은 나이에 한번 그냥 한번 네. 해보자. 그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네네. 또 뭐 받쳐줬고 예. 처음에 힘들었으나 음. 그리고 또 버티고 계속 하다 보니 또 기회가 오더군요. 네. 아, 그렇다면 우리 피터님은 진짜 34살에 가서, 그러니까 34살에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나이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뭐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나이죠.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네. 나서 이제 이렇게 가게 돼 가지고 직장 생활 경험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30세, 뭐 34세면 다 나이 든 것처럼 행세를 해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40대 네. 지금 거의 40대 한 초고 이제 우리 피터님도 40대 말이시죠. 네. 네. 그런데 보면 34세란 나이는 너무나 무일푼이어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생각해도. 그럼 우리 피터님은 필리핀에 대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재테크를 하신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신 거죠? 예, 저는 뭐 재테크, 뭐 투자, 재테크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간 거고. 예. 그때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저도 세부에 처음 갔기 때문에 네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아직 그러니까 미래에 뭐 이렇게 시스템도 괜찮고 아마도 괜찮겠다 싶어서 장래에 네. 그래서 이제 작게나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떤 당시 사업이었어요? 피터님? 영어 어학원. 어학원이요? 그럼 2004년부터 어학원을 필리핀 내 세부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5천만 원 이제 빌린 자금을 가지고 그럼 거기 학원 운영비가 첫째 몇 평이었어요? 몇 평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몇 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는 그 당시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호텔을 네. 빌려서 호텔을 빌렸어요? 호텔에다가 와. 이제 어차피 숙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기숙사 호텔 룸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예. 물론 뭐 5성급 뭐 이런 호텔은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가격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실 꾸미고 그 정도 비용만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아니면은 이제 기숙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비용은 많이 나가지만 일단 경험 삼아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2년 후에 이제 좀 더 큰 데로 옮기면서 그렇게 이렇게 되셨군요. 그러면은 그 호텔이 좀 뭐 100평은 넘었죠. 우리가 감을 100평. 모르는데. 그 기숙사 하려면 호텔 방이 못해도 한 60개? 아니 뭐 60개는 아니고 한 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네. 썼으니까 한 20개에서 30개. 30개. 1인실이 아니고 예. 이제 2인실, 3인실 이렇게 쓰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실 공간은 한 100평이 100평? 100평 아니 한 7, 80평 그 정도 어, 되지 그러면-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었나요? 대학생이었나요? 성인들만. 아, 대학생 이상. 성인들만? 예, 대학생 이상 좋네요. 그러면 말귀도 좀 알아듣고. 뭐 말기는 안 하지만 말을 잘 안 듣죠. 그런가요? 그러면 한국 학생 60명이 기숙을 하고 영어를 이제 영어 선생님들은 다 필리핀 네. 선생님으로 네. 한 몇 명 정도 고용하셨어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한 10명, 10명? 20명 이 정도 하다가 네. 필리핀의 또 장점은 그 1대1 수업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아주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선생님이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네네. 그게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가격이 싸고 비용이 싸고 예. 그 두 가지 장점을 보고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서 뭐 밥 주고 네. 청소 빨래 다 해주고 예. 좋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인구 중에 사실 네네.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이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필리핀이 상당히 빨리 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뭐 필리핀 시장이 많이 뜬 상황은 네.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제 필리핀에 왜 가냐? 네. 뭐 미국, 캐나다 가지, 호주 가지. 예.
이제 그리고 있다가 한 몇 년 지나고 2007, 8년 때 2006, 7년 뭐 하여간 어느 정점을 그러니까 기점으로 해서 필리핀 어학연수가 확 올라가게 네네. 됐었죠. 그게 사람들 대학생들 사이에 이제 입소문이 나고 네. 필리핀 갔더니만 좋더라. 네. 그리고 방학 때 단기로 한 2달 정도 해서 갔다 오면은 어느 정도 좀 자신감과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갖춰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 퍼지면서 필리핀 어학연수가 확 떠오르게 됐죠. 예,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5년도에만 우리 한국인이 필리핀에 가장 많이 그 여행하고 방문하는 수의 25% 1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만. 근데 이제 우리는 필리핀 가면 어학연수 가니 뭐 이렇게 묻지 사업하러 가니 투자하러 가니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학연수 아니면 이제 네. 관광. 그래서 2004년에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실행해서 결국 외화를 벌어들인 거네요. 물론 이제 예. 네. 한국 학생 그 학생 중에 한국 학생도 있었고 네. 뭐 그 일본 학생, 뭐 네. 대만, 중국 뭐 이렇게 다 들어오고 뭐 해서 뭐 외화를 벌어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되게 공헌하신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 돈이 페소? 예, 필리핀 페소. 예, 페소.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을 20명 고용할 때는 한 사람씩 한 30만 원 정도 주지 월급을. 한 25, 30 그 정도 되죠. 네. 왜냐면 필리핀 분이 우리나라로 이제 대부분 영어를 전공하고 굉장히 고학벌인 분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가정부를 하잖아요. 이게 모르게 법적인 예. 이렇게 모르게 해서 벌어가는 돈이 200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와서 그들이 벌어가는 게 200만 원인데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다 대졸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씩 20명만 써도 600만 원을 써줘야겠네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예. 근데 그 선생님을 나중에 100명까지 150명까지 늘리셨다고요? 네, 뭐 강사 120명에 직원 한 30명, 한 150명 정도 됐죠. 그럼 강사 선생님 150만 원 월급만 우리나라 돈으로 돈 주면 얼마인가요? 30만 원씩. 30만 원 정도 잡으면 100명이면 한 3천. 오, 그죠? 3천만 원? 그럼 150명이면은 한 4천. 그거보다 좀 적게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500을 이제 월급으로 주셨던 사장님이셨네요, 피터님은. 네. 아니 뭐 우리나라 기업은 그러니까 근본 이제 급여 수준이 높으니까 네네. 뭐 인원이 뭐 몇십 명만 돼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인건비가 낮으니까 150명에 한 4천, 4,500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그게 필리핀이 아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로 지역으로 스타트를 했다면 4억 5천을 주셔야 했었던 거죠. 뭐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 때 진짜 필리핀으로 가서 사업하시는 분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을 필리핀 선생님을 150명을 고용해서 4,500. 그리고 학생들이 한 200명 됐나요? 나중에 커졌을 때. 나중에는 한 300명. 와, 300명이요. 예. 그러면 한국인으로 스타트해서 이제 일본 친구, 뭐 대만 친구, 예. 에이시안- 중국, 뭐 중국. 태국, 베트남 등등 와. 예, 그런 비영어권 와, 아시아계 예. 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지금도 뭐 많이들 이렇게 다른 학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터님은 뭐 에이시안 성인들을 다 접하고 만나보고 그들의 억양을 다 알겠어요? 네. 이게 와, 나라마다 약간 영어를 해도 억양이나 발음들이 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예. 그런 자기 모국어에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수업도 하셨었나요? 이제 아니요, 뭐 그렇게 그건 하진 아니고요. 않고 어쨌든 발음 교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예. 상당히 이제 기초부터 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끝도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발음, 뭐 R 발음, L 발음이나 아니면 TH 발음이고 그런 그 정도만 해가지고 예. 1대1 선생님이 이제 교정을 해주고 예. 나머지는 이제 표현력 위주로 표현하고 듣고 네. 대답하고 하는 거를 물론
완벽한 영어를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아주 기초 초보자라면 단어 몇 개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해서 어차피 1년씩 2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배운다면 몰라도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언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네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거가 예. 1차 목표고요. 그리고 예. 보통은 사람들이 시간이 막 이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2달, 3달 네. 이렇게 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그쪽 필리핀 학원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터님은 그 필리핀을 가서 이제 어학원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작은 학원이 아니라 굉장히 큰 학원이죠. 선생님이 150명, 그리고 학생이 300명, 기숙 학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사업은 총 이 사업 비용을 다 털어내고 1년에 1억씩 모으신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뭐 금액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평균이죠. 처음엔 되게 예. 적을 거예요. 이렇게 돈 없이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년 차로 가면서 저희는 이제 평균 값을 낼 때 한 예. 현금으로 한 11억을 벌고 오신 거죠. 대단하네요. 피터님은. 뭐 다른 분들도 사실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이제 쓰는 금액이 적어서 네. 이제 거기서 어차피 계속 먹고 자고 하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한 95만 원은 그냥 모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뭐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연봉 4, 5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네. 그거를 뭐 5천 벌어서 한 4천 쓰고 1천만 남는 거 하고 그렇죠. 5천 벌어서 천도 안 쓰고 4천 이상 남기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피터님은 제가 피터님을 처음 봤을 때 내공이 있으시다는 느낌이 가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작은 뭐 20명 직원 데리고 하시는 사장님도 힘이 들지만 이게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 인간관계가. 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 150, 우리나라 학생 300, 그 300명 뒤에는 또 부모님이 있잖아요. 네. 총 뭐 600명, 한 1000명을 이게 고객으로 이렇게 매니지먼트한 사장님이신 거죠.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가 이렇게 년에 1억씩 이렇게 해서 10년 해서 11억을 가지고 오게 됐죠. 여러분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기 원하는 관건은 답은 학생들의 이제 수업 비용이거든요. 이런 네. 수업 비용은 아마 그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4년도 뭐 필리핀 어학연수, 네. 그죠? 2004년도에서는 아마 한 사람당 뭐 한 1인당 예. 수업을 하루에 1대1 2시간, 네. 소그룹 1대4 2시간, 네이티브 1대8 2시간 총 6시간 예, 예.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네. 한 3인실 정도 하면 한 5만 원? 밖에 안 내요? 네. 한 달에? 네. 그러면 한 3달만 이 정도 있다 가나요? 65에서 70 그 사이였고 보통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용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항공료 그때 한 3, 40 예. 그다음에 3인실, 4인실 이렇게 쓰면 2달 동안 학비하고 기숙사하고 해서 네. 한 150 그다음에 뭐 비자 그다음에 뭐 SSP라고 이제 또 예. 스터디 퍼밋이고 그다음에 그거 합치면 한 200만 원에서 플러스 자기 용돈 이렇게 하면 되게 저렴하네요. 2달 동안 충분히 이제 비행기값 포함 예.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거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때 평상시에 이렇게 알바도 좀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좀 모아서 방학 때 이렇게 자기 영어 투자도 많이 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필리핀이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깝잖아요. 네, 캐나다보단. 가깝죠. 그러니까 항공료도 싸고 또 네. 수업 비용도 선생님이 좀 저가 선생님이시지만 그래도 거기선 고학 버리시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발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발음은 뭐 이렇게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선생님들 뽑을 때는 발음이나 뭐 네. 문법이나 표현력 이런 거 다 이제 보고 면접을 보고 음. 뽑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예전에 필리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오는 친구들은 네. 뭐 그런 게 많이 신경 쓰이겠지만 우리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런 표현력과 자신감 네.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는 또 미국 캐나다로 이렇게 어학연수 하죠. 가려고 또, 하는 예, 친구들도 그렇죠. 필리핀에 와서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자기도 좀 자신감을 키워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이렇게 많죠. 많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뭐 분당에서는 학생들이 뭐 한 2, 3개월 방학 받았으면 필리핀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요즘도. 그 어린이 영어 캠프 예.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영어 캠프도 아직도 많이 가고 있는 그럼 상황이죠. 요즘 이런 어학원을 그러니까 우리 피터님은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업 네, 시기가 네, 네.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지금 34살에 저 주위에도 이렇게 돈을 좀 까먹으신 청년들 동생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가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추천하십니까?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뭐 어학원 쪽은 잘 모르겠고요. 예.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뭐 국내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눈을 해외로 좀 돌려가지고 지금 사실 젊은 친구 중에도 일본 쪽으로 가는 이렇게 취업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서 뭔가를 하는 기회를 찾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폭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만 이제 영어 기본적으로 뭐 그 나라 말은 못해도 영어는 또 예. 해야 되니까 영어를 배우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은 34살 전에 영어를 잘 하셨었나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어학연수 네. 잘 갔다가 저 뭐 지금도 잘 못하고요. 제가 이제 가르친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계약서 써야 이렇게 되고. 봐야 되고 예.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는 잘 못해도 이렇게 저도 한국에서 영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제 강사들 뽑을 때 같이 면접도 보고 네. 물론 우리 이제 헤드 티처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저도 같이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죠. 제가 뭐 영어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영어를 잘 못해도 예. 그냥 도전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겁먹고 뭐 해외 나가서 뭐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네. 그냥 한번 뭐 30대 정도, 20대, 30대라면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도 아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네. 구체적인 결정된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로 가서 뭔가 또 한 번에 또 도전을 할 생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조사도 하고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피터님은 이렇게 여담이지만 거기 필리핀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가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하고 그래서 45세, 46세에 한국에 들어와서 거의 이제 자기 개발하시면서 이제 삶을 여유롭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뭐 여유롭게 아닙니다. 네. 잠깐 쉬는 타임. 네, 한 4년 정도 이제 미니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또 한식, 일식 이런 요리도 배우시고 예. 그죠? 예. 그런 4년간에 그 매달 600만 원 정도 드는 돈이 그러면 한 7천만 원이라고 하죠. 1년에 드는 돈. 그러니까 47에 28, 2억 8천 정도를 그 벌어온 돈 11억에서 이렇게 쓰시고 잘 투자를 해서 이제 미니 은퇴 한 4년을 잘 여유롭게 살고 계셔서 제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렇게 저는 유학을 가서
한 5, 6억 투자를 공부를 해서 한국에 와서 연봉 3천만 원 버는 우리 유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해서 외국 가서 공부로 투자를 5, 6억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없는 과목이거나 예를 들어 인테리어 쪽을 선택했다면 똑같이 유학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그냥 연봉이 3천만 원으로 정해져서 좀 이렇게 되게 비참하게 사는 제가 분들 참하게. 네, 왜냐면 공부를 했을 땐 되게 화려하고 예. 뉴욕 같은 데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는 되게 영세하게 왜냐면 매년 1억씩 썼던 친구가 3천만 원 번다는 건 이건 적자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분의 인상에 비하면. 근데 우리 피터님은 돈 마이너스 5천으로 가서 11년간 1년에 1억씩 모아서 한국으로 이제 와서 4년간 미니 은퇴를 하셨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서 우리 필리핀 재테크의 신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 이미 뭐 또 필리핀에서만 더 크게 네. 또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네, 저는 이제 잠깐 그냥 처음으로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본 거고 네, 우연히 또 기회도 괜찮았고 뭐 운도 따르고 뭐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뭐 많은 네, 네.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또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뭐 와이프도 그때 또 같이 또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네. 일을 했고 뭐 그런 게 또 다 이렇게 하면서 뭐 제가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네. 또 잘 맞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크게 뭐 성공을 크게 해서 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시점에 네. 그냥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그 오늘 재테크는 뭐 어떤 분이 뭐 10억을 가지고 와서 한 30억을 벌어오는 그 부동산 재테크 있잖아요. 뭐 필리핀에 뭐 땅을 사서 땅을 살 수도 없죠 지금은. 네, 필리핀에서는 네. 외국인이 자기 명의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요즘 뭐 부동산 재테크, 필리핀 부동산 재테크라고 해갖고 강연이 많은데 그러면 뭐 콘도 같은 걸 사는 거죠. 예, 거기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오피스텔이나 그런 이제 뭐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뭐 이 정도 그 예. 고층 아파트 우리나라 같이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세대가 예, 한 100세대? 뭐 건물 한 2동, 3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한 얼마예요? 몇백 세대? 그게 뭐 지역이나 저는 네. 뭐 세부에서 세부 내에서도 세부 시티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뭐 네. 중심가냐 뭐 외곽이냐에 따라 많이 틀리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콘도미니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본인 명의로 오. 살 수 있는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이제 그걸 사고 네. 그리고 이제 현지에 또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중개도 하고 여기 현지에다가 이제 있는 그런 한 유닛을 이렇게 임대도 하고 네. 뭐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그냥 말대로 하면 괜찮겠지만 네네. 이제 내가 현지에 없기 때문에 그걸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잘 안 됐을 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같이 또 분양도 많이 해요. 네. 분양 이렇게 미리 짓기 전에 또 이렇게 네. 우리나라 같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 시스템은 좀 틀리고 거기는 한 전체 분양가의 한 10% 내고 예. 또는 20% 내고 매달 이렇게 어. 한 3년 정도 뭐 예, 이렇게 네요. 낸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뭐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이냐? 그거는 우리나라 같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그런 집의 개념이 네. 땅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네. 집의 개념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예. 크게 많이 오를 것이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 땅값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예. 개발이나 이런 거 하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유닛 하나하나는 우리나라 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이 개발되면은 네. 오르고 또 뭐 학군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지만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리스크는 네. 환율이죠. 네. 지금 필리핀 페소 환율이 지금 한 21.1페소에 한 네, 21점 몇 원 네. 이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는 한 25원 네. 1페소에, 그럼 100만 페소짜리를 샀으면 그때는 한 2,500만 원. 근데 지금은 한 2,100만 원. 아유, 환율이 환차손이 예, 있네요. 물론 이제 환차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네네, 그렇죠. 환차손의 리스크도 있다. 네. 팔아서 이미 뭐 이만큼 나는 이제 가격이 오를지는 모르지만 이미 환율 때문에 이만큼 손해를 봤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쉽게 팔릴 것이냐. 네, 그렇죠. 내가 만약 팔 때 누구를 통해서 팔면 거기 또 커미션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수료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중간중간에 또 월세 임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네. 그게 말처럼 또 쉽게 되느냐 그것도 네. 아니고. 근데 땅을 사면 좋은데 땅은 안 본인 팔고. 명의로는 못 사요. 예. 외국인 명의로는 못 사요. 아, 그러니까 주택 땅이 딸린 주택도 네. 못 사요. 아, 그래요? 예, 참. 그래서 이제 그런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이제 고층 빌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 같은 그런 것만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뭐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상황이 네. 내가 거기에 산다면은 몰라도 네. 내가 여기 있는데 돈만 투자를 해서 한다? 네. 그건 좀 위험성 있는. 네. 그러니까 피터님 말인즉슨 필리핀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네. 그죠? 부동산 투자 추천하지 예,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면 베트남도 있고 뭐 뉴욕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세계가 넓잖아요. 네네네. 꼭 필리핀은 또 지진의 위험성도 있고 우리 피터님이 그때 2014년 급격히 그 한국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1년만 딱 사업하시고 지진이 큰 이유가 있었죠. 네, 지진이 나서 세부에 한 6.5 네. 정도 지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죽을 뻔하셨다고. 아니 뭐 이런 게 죽는구나 이렇게 네,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타이밍이 너무 우리 피터님은 그 동물적 감각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업에. 딱 타이밍으로 딱 접고 딱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딱 지진이 몇 번 일어났을 때 그냥 한국으로 지진보다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경기가 좀 네.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네. 또 세부에도 영어 학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경쟁도 치열해지고 네. 그만큼 수익성도 떨어지고 네. 하여간 여러 일들이 이제 겹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 지진과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그게 2014년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2014년 말 정도에 그 진짜 그 큰 규모 선생님 뭐 150명, 아이들 뭐 300명 전체를 일본 매니지먼트사, 일본 어학원 쪽에 아니요, 맡긴 뭐 건가요? 하여간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연계를 시키고 예.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잘 뭐 관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선택을 했겠죠. 네, 뭐 그거는 어쨌든 네, 그러니까 남아 마지막이 있는 학생들도 이제 네, 케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던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학생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케어하면서 찾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회사를 찾아서 해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마무리하고 딱 그 직원들도 학원을 다 승계하고 승계하고 다 그걸 무료로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원당 학생 수 명당 뭐 이렇게 권리금을 치잖아요. 그래서 뭐 팔아먹고 이런 식이 있는데 우리 피터님은 거기서 정말 도덕적인 해이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잘 승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야죠. 네, 그냥 뭐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저로 인해서 또 다른 뭐 그런 뭐 어학연수 환경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리고 그냥 제가 약간은 뭐 이익을 안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네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네. 가장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피터님을 모신 이유가 이렇게
필리핀이란 나라에서도 재테크 꼭 돈으로 재테크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쏟으신 거잖아요. 그 나라에 예, 뭐 사업을 한 10년간.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수익으로 연결시킨 그 필리핀 재테크의 신, 제가 생각하는 신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한 거고요. 그럼 우리 피터님, 저는 잘 필리핀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따가 좀 지도를 보면서 한 3, 4분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필리핀에 대해서 어디 가봤고 그냥 여담, 어느 지역이 뭐 가기에 네. 좋고 이런 거. 네네. 네. 저는 세부에만 계속 오래 있었고 필리핀 내에도 가본 곳은 뭐 몇 군데는 되진 않습니다만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피터님이 알려주시는 거 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세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여기 필리핀이 여기고 여기서 확대를 하면 여기 세부가 있죠. 세부까지 한 4시간 정도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필리핀으로 가는 항공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부터 비롯해서 뭐 제주항공 등등 상당히 많은 항공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좀 항공료도 비싸고 했는데 지금은 한 20만 원, 30만 원, 또 지금 11월 같은 비수기 때는 잘만 찾으면 10만 원대도 15에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갔다 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중에 필리핀의 여기 위쪽 지방 이쪽을 이제 루존 섬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중부를 비사야라고 합니다. 비사야. 그다음에 밑쪽이 민다나오. 그다음에 옆에 있는 팔라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세부는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고요. 세부는 필리핀 제2의 도시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부산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관광도 되고 이게 생활도 되고 하는 그런 부산 정도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부를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세부 시티 이게 이제 세부 섬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홀이라는 섬이 있고요. 그래서 세부를 이렇게 보면 좀 뭐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에는 좀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섬들로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태풍도 오다가 이렇게 다 거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세부에서는 크게 뭐 피해를 안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몇 년 전에 또 지진과 태풍과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를 이제 민다나오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섬입니다. 민다나오 섬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보셨을 필리핀 반군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섬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바오라고 있는데 저는 뭐 다바오를 한번 가봤습니다. 다바오는 상당히 좀 안전한 지역이고 지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금 예전 다바오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다바오 시내에 상당히 많이 깨끗하게 하고 아마 담배도 못 피게 했을 것 같아요. 담배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상당히 많은 작업을 많이 해서 다바오는 깨끗한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바오고요. 가가얀 데오로 이런 쪽도 좀 안전하다고는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필리핀 세부 쪽으로 오면 이렇게 여기가 세부 시티. 자, 여기에 막탄섬이라고 있죠. 여기 막탄섬에 공항이 있습니다. 필리핀 국제 공항이 막탄 세부 이쪽으로 여러분들 타고 오시면은 막탄 세부 국제 공항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넘어오게 되는데 이 라플라푸시 이 막탄섬과 필리핀 본섬이 두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올드 브릿지,
이게 뉴 브릿지. 두 개의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세부 시내입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관광을 오시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쪽 편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이쪽 편에 리조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샹그릴라 리조트나 아니면은 크림슨, 샹그릴라, 크림슨 또는 이쪽에 리조트가 플랜테이션 베이 또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임페리얼 팔레스. 지금은 제이파크로 바뀌었습니다. 제이파크 리조트. 이렇게 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대부분 뭐 수상 스포츠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관광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로 오면 이쪽에 많이 있고 잠깐 세부 시내에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가시는데 사실 이쪽은 이제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택시 타고 세부 시내까지 오시면 한 제 생각에는 10,000원이 안 나옵니다. 한 5,000원, 6,000, 7,000, 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그 정도면은 택시를 타고 세부 시내까지 옵니다. 세부 시내 가장 중심은 여기 쇼핑몰 아얄라몰이라고 있습니다. 아얄라몰이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얄라몰이 여기 AS 폴춘하고 IT 파크 여기 IT 파크 있죠? IT 파크 쪽하고 아얄라몰은 여기 IT 파크 몰이고 IT 파크 맞은편 쪽에 호텔 여기 워터프론트 호텔이라고 있고요.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이제 아얄라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못 찾겠네. 어쨌든 이쪽이 중심가고요. 이쪽 중심가에서 보통 대부분 이제 생활을 하고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도 이쪽 중심을 위주로 여기 아얄라몰 있네요. 중심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쪽 근처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미 이렇게 개발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IT 파크 쪽은 상당히 비싸고요. 아얄라 주변 지역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콘도미니엄이라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것들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꼭 투자를 하시겠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리핀 영어 학원에서 좀 한 달 또는 2달 이렇게 영어 공부도 좀 하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좀 다니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싸게 시장 조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한국 식당도 있고 한인회도 있고 아니면 필리핀 이렇게 여러 이렇게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 달 또는 2달 뭐 내 돈을 투자를 하는데 1, 20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단위 투자를 한다면 그 정도는 가서 좀 알아보고 이게 필리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니까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알아보고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 필리핀 중심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생활권은 여기 중심과 여기 만다위에 여기 중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에 사시는 뭐 한인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그냥 차 한잔 하고 올 수도 있고 이런 다이빙 센터 통해서 뭐 다이빙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필리핀이 뭐 어떤 분들은 또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위험하지 않느냐. 필리핀 총기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단지 불법 총기가 좀 많이 나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가끔 총기 사건도 나고 하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하면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뭐 그렇게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특별히 안 좋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뭐 가만히 길 가던 사람한테 총 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조금만 주의하시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설명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 여기는 세부고 요 위쪽에 마닐라 위쪽에 보면 여기 바기오라는 섬이 저기 시티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영어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날씨가 상당히 틀려요. 필리핀이라면 이제 다들 덥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바기오 지역은 좀 산악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도시라서 기온이 좀 낮고 그리고 해서 좀 학원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 교민들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 뭐 2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산다라고 방송 났던 게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 여기 바기오에 사시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00만 원으로 황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가면은 뭐 돈 몇백 안 들이면은 뭐 정말 기사 부리고 메이드 두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골프 치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필리핀 쪽에 일쪽에 뭐 땅을 갖고 있거나 그런 좀 부자들은 다 좀 중국계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어떤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은 좀 염두에 두시고 필리핀도 우리나라처럼 쉽진 않다. 하지만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조금씩만 이렇게 하면은 사는 데는 크게 뭐 그렇게 뭐 아둥바둥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팔라완 섬인데 여기는 상당히 좀 유명한 곳이죠. 좀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엘니도라고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좀 청정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그런 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이게 또 저 보라카이가 최근에 이제 보라카이가 다시 오픈이 됐죠. 지금 청소한다고 하도 많이 더러워서 보라카이 어쨌든 보라카이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행 다니시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어느 정도만 원칙을 준수한다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니면서 여행도 하시고 뭐 필요하시다면 어학연수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과 1대1 수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이제 내 짧은 시간에 내 영어 실력도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조사 필리핀 전체 시장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